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시나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미지 메이킹의 대가 김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뭐 두문문출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강사들은 또 활동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전 세계 우리 750만 재외 동포분들이 계신데 네. 여기저기서 또 이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요즘 만나고 있어서 나름대로 또 행복한 면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계 각지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네. 했네요. 지난 시간에는 복을 부르는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호감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신다고요? 예, 호감에는 법칙이 있다. 네. 법칙이 있다. 네. 그럼 박사님은 어떤 분에게 호감을 느끼시나요? 저렇게 저를 응시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눈빛을 보내주시는 분들 요즘엔 거의 눈밖에 보이질 않으니까요. 네. 마스크 써서. 네. 네. 그럼 눈빛이 더 중요해진 요즘이네요. 얼핏 보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강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또 네. 일상생활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바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호감과 비호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호감이 나의 호감인 줄 알고 나타났다가는 관계는 망치게 되니까요. 자,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구 봐. 이거는 완벽한 정답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정답을 말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이 저녁을 왜 굶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다 거짓말만 말. 이런 의미 아닌 건 아시지요? 네. 눈치껏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보다 정서를 신경 쓰는 대화, 말씨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자가요, 아내 배자 또는 배우자 할 때 배자더라고요. 그리고 리어는 생각할 리어예요. 에티켓은 규정 질서를 지키는 거고, 매너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매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곧 매너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배려가 된 거예요. 매너 없는 배려는 요식행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매너가 없으면 관계 사이에서 리콜이 아니라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네.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면서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으로 불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뭔지 변하지 않고 불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흔히 참 도리다, 또 이치다, 뭐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죠. 호감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법칙을 살짝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손해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호감에는 법칙이 있다로 잡았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먼저 호감과 비호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호감이 나의 호감인 줄 알고 나타났다가는
관계는 망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차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대략 이런 겁니다. 물론 멋지게 꾸미고 아름답게 연출하고 뭐 좋게 보이고 다 좋죠. 그거 이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자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생각, 정서, 평가 이런 것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표현이 다르겠죠.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자, 나는 당신과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윈윈 서로 상호 유익을 주는 관계로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 같은 거 이껴짓게 뭐 하겠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차이. 바로 표정과 태도, 자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벌써 평가는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표정과 태도, 자세의 차이는 또 어떤 거를 끌어내냐면 말씨와 말투의 차이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씨는 지난 시간에 제가 곱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말씨. 근데 말투는 거칠고 험악하고 상처를 주는 이 말투. 이런 차이로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감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판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제가 이따 끝날 때쯤에 열심히 잘 들으시면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보 뭐해? 이 글씨만 놓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제가 실제로 이제 기업체 많은 그 뭐 경영자들이든지 임직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만약에 열심히 일하고 공휴일날 쉬는 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야구 중계를 보고 있어요. 야구 시합을 TV로. 남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야구 중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서 열심히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애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딱 쳐다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남편이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고 있다는. 이때 여성들의 사고 가운데 남편이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 가니까 자빠져 있다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왜 자빠진 거예요, 그게? 누워있는 거와 자빠진 거는요, 자유와 타의의 차이인데. 자, 누워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여보 뭐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내의 말투가 어떨까요? 약간 섭섭함? 아직 섭섭한 건 아닌데 진입하는 섭섭에 들어가는 섭 하나 정도? 여보 뭐해? 이때 남편들이 실제로 당신이 남편이라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한 1000명 이상에게. 이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이요, 3가지를 답변을 합니다. 근데 프로테지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1위는 왜 그럽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누워있는 남편에게, TV 보는 남편에게 여보 뭐해? 이랬더니 속마음은 뭐야? 음식물 쓰레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런 거래요. 귀찮다는 듯이. 그럼 아내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얼른 수습하고 끝내버리죠. 됐어. 그러죠. 이게 됐다는 게 된 겁니까? 우리말은 참 묘해서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배우기 힘들대요. 잘했다. 됐어. 이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인데 영어로는 오케이. 아니잖아요, 오케이는 마음은. 두 번째 남편들이 답변이 뭔지 아세요? 야구부합니다. 자,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구봐. 이거는 완벽한 정답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야구 보고 있었잖아요. 증인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방송국에서 송출한 시간도 맞잖아요. 스코어까지 아주 내용까지 꿰차고 있잖아요. 야구 봤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은 정답입니다. 완벽한 정답. 이건 헌법재판소 가도 남편이 이깁니다. 뭐냐고 해서 야구 보고 있어서 야구 봤다고 했어. 정답. 그런데 그 정답을 말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이 저녁을 왜 굶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답변은요.
작가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스토리라면. 여보 뭐해? 하면요. 자는 척 한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귀찮다 그거지. 자,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칭찬받았는데, 사회에서, 대인 관계에서, 특히 호감이라는 이 거창한, 거대한 명제 아래서는 사실을 말하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실을 말하지 말고 다 거짓말만 이런 의미 아닌 건 아시지요? 네. 눈치껏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뭐냐면, 제 초등학교 동창끼리도 자꾸 사실만 말하는 친구 있어. 너 옛날에 꼴찌했잖아. 너 맨날 꼴찌했잖아. 우리가 다 알아요. 걔 꼴찌인 거. 근데 꼴찌가 어느 날은 멱살을 잡더라니까요. 네 말이 맞다 임마. 그러면서 네 말이 맞는데 왜 멱살을 잡을까? 이것도 참 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면, 정답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맞는 말만 하면 가끔 맞을 수도 있다. 친구에게. 그래서 의견까지 겸하는 이제 말투가 있죠. 내 생각엔 텔레비 그만 봤으면 좋겠어. 음식물 쓰레기 코로 안 들어가 지금? 이거 좀 버려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나 죽게 일하고 온 사람이야 지금.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건 공감이 아니라 이건 핑계 정도의 의견을, 순수한 의견도 핑계로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정서예요. 그러니까 정답보다 정서를 신경 쓰는 대화, 말씨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호감에는 이제 무기가 필요하겠죠.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면 눈밖에 안 보이는데 다 멋져 보입니다.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 뭐 대충 해도 다 이렇게 가려지니까, 군대말로 엄폐를 하니까 좀 조금 편한 거는 있는데, 나의 진가를 제대로 연출해서 보이기는 조금 또 이게 난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우고 야근도 해야 되고 지금 막 바쁜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때 남편들의 대답을 또 물어봐주세요, 제가 직장인 교육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제가 통계를 많이 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의사냐?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도 바쁜데. 이래요. 내가 의사냐? 요약하면. 두 번째, 병원에 가봐. 그래요. 빨리 병원에 가봐. 세 번째는, 약사 갈까? 그래요. 조금씩 뭔가 좀 향상되는 느낌은 드시지요. 네 번째요, 진짜 두통약을 사오는 남편이 있어요. 알았어 하고 끊고. 다섯 번째는 왜 그런지 눈치를 탁 채가지고, 아, 어젯밤에 이런 일고 고민하더니 이게 두통이 그 두통이 아니구나 해서 얼른 가서 아내와 함께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대화로 풀고. 센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공감이 아니라 내가 의사냐 할 때는 만감이 교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남자가 더 낫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막 들지 않겠어요? 병원에 가보라 이 얘기할 때는요, 이건 불감 수준입니다. 수준 상태가. 약사 갈까? 그러면요, 둔감 수준입니다. 공감이 아니라 둔감. 진짜 두통약을 아무 말 없이 사온다? 이거는요, 삭감됩니다. 뭐가요? 용돈이.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내가 지금 그 머리야, 이 아픈 게 지금? 근데 근사한 곳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아내의 심정을 다 들어주고 서로가, 이거는 쾌감 수준이죠. 이걸 바로 공감 능력, 다른 말로 발달되어 있는 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기라는 거예요. 자, 조금씩 이제 범위가 줄어들죠. 자, 배려라는 한자를 보니까 배자가요, 아내 배자 또는 배우자 할 때 배자더라고요. 그리고 려는 생각할 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consider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려가 consideration이 아니라 저는 매너 같다는 거예요. 배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또 김경호 교수가 나와가지고 배려는 매너랬어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 의미상 매너 같다는 거예요. 왜? 매너와 같이 다니는 에티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에티켓은 규정 질서를 지키는 거고, 매너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매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곧
매너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배려가 된 거예요. 매너 없는 배려는 요식행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매너가 없으면 관계 사이에서 리콜이 아니라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매너가 없을 때. 자, 매너는 뭐예요? 사력 있게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라 그랬죠. 자, 요걸 제가 기업체에서 임원들이나 CEO분들에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열심히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이럽니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자를 복잡해서 잘못 가져왔나? 저 묵념을 가져왔나? 왜 이분들이 다 묵념을 하실까? 한자가 복잡합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글자잖아요. 갈자가 찾아보니까요. 칡갈자래요. 갈근탕 할 때 그게 칡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갈자가 칡뿌리, 칡넝쿨 할 때 칡. 등은 등나무 등자래. 왜 우리 벤치에 이렇게 넝쿨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막아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칡하고 요 등넝쿨은요. 식물학자들 얘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넝쿨 식물 아니겠어요? 뭔지 자꾸 막 올라가서 특히 저 전봇대 올라가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오래 찍어서 보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끝이 뭘 잡을 걸 찾아서 이렇게 손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는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났다 하면은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가 대인관계에서 갈등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왜 생길까? 호감은커녕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관계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통이라고 가끔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갈등에는 잠잠했다가 요거 딱 틀어놓으면은 갑자기 유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유자가 비슷해요. 생김새는. 앞에 발정자가 붙어서 요건 소통입니다. 소통. 예. 자, 제가 뭐 별로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사전에서 찾아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을 막아놔야 제 말이 이제 나가잖아요. 전략상. 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잖아요. 잘 들리시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려요.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 잘 들려요. 여기까지 뭐 걸어가면서 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귀로 들리는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박또박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애들이 다 들었어요. 시험 보면 잘 안 나와요.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안 들렸다는 증거를 여러분 입으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여러분,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 얘기는 앞에 중요한 얘기가 가로치기 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10번 이상도 말했구만. 수십 번 말했구만. 그거는 생략하고 가로치기 해놓고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걸 제가 연구 개발 생산까지 한 제품이라고 칩시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기능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구조나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직접 아무리 잘 설명해봤자 이거의 본질 가운데 약 80% 정도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요걸 한마디로 무슨 모양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하면 또 정사각형 되고, 그죠? 요걸 한마디로 무슨 색깔로 할까요? 여긴 다른 뭐 흰 점도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약 80%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근데 듣는 사람이 또 요즘 뭐 적극적 경청, 뭐 액티브 리스닝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잘 들어, 메모하면서 녹음하면서 잘 들어도 80%에서 또 80%밖에 이해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4%가 잘 설명하고 잘 들었을 때 64%가 전달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엄마 나 오늘 수학 점수 64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거봐 게임 그만하라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걔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애가 이해 못한 게 아이 책임입니까? IQ 문제라고요? IQ 검사 학교에서 다 했는데 가르치는 선생, 저희들 같은 선생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 IQ에 맞게 가르쳤어야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구조가 64%가 만점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격증 시험이 60점이 커트라인이더라는 거예요. 60점이 합격이에요. 60점 합격. 와! 면허증이 나오고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오만방자면 안 되겠죠. 왜? 100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럼 100점짜리는 오만방자면 될까요? 나이 위에 없어. 아니죠. 그 문제 출제한 사람도 있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더 필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보이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들리는 말만 가지고는 뭐 안 보여도 되겠죠. 이 큰 얼굴 보여서 뭐 하겠어요. 나 오늘 자꾸 또 나와 있었네. 여기 자꾸 뭐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녹음으로 해서 안 보이게. 귀로만 들으면 된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이유가 우리 강사분들이 보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표정, 액션, 제스처 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말. 자,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숨어있는 말입니다.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홀로 삼남일녀 키우시고 일찌감치 홀로 되셔가지고 이제 7순 8순이 되시는데 다다음 달이면 아, 딸 하나인데 우리 먹고 살만한데 여보 사위 당신 하나잖아. 나 체면 봐서 오빠들이 잘 모시겠지만 그래도 7순 8순 이때는 그냥 어디 당신이 좀 이렇게 어머니 어디 이렇게 여행이라도 한번 저 온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안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여성들의 심리 정서가 친정에 뭐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가. 물론 개 중에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달성했냐? 싸움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가슴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참아 못하고 숨겨둔 말. 요거를 이제 오늘 얘기해야지. 여보 왜? 아니 식사하셨냐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냉수 한 컵 들이키고 이따 잘 때 얘기해야지. 잠들라고 하는데 여보 왜? 아니 일찍 자라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식당 가서 물 한 컵.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숨어있는 말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냉수만 자꾸 마셔가지고 막 뱃속에 물배가 막 이만큼. 물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물배. 말을 하라고 물만 먹지 말고. 자, 숨어있는 말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완벽한 마침표까지 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없는 말. 말할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만의 갈등, 고통, 걱정거리 이런 게 근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쁨, 차마 말 못하고 우리 아들 합격했어. 근데 저쪽 아들은 불합격했어. 그럼 내가 합격! 이거는 정답이잖아요. 우리 아들 합격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차마 말 못하고 말할 이유가 없죠. 떨어진 애 엄마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없는 말. 그래서 들리는 말, 보이는 말, 숨어있는 말, 없는 말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발견해서 책을 냈다면 전 세계에 수억 부 팔렸을 건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갈등 요인들 4가지를 소통 요인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들리는 말은 우리가 공감, 소통,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건 감응이에요. 알았다, 오바. 이 얘기예요. 감응.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소통 3가지는 제가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 말. 요거는요. 배려 소통입니다. 뭔가 안 해도 되는 걸 해줄 때 배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상대방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배려를 받았을 때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감사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하루에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는데 그걸 또 일지로 써놓은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한 시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50번씩 꼭 감사를. 근데 지난번에는 따져보니까 49번밖에 못했더래. 집에 깜깜한데 12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봇대한테 어이구 왜든 감사해 이랬대. 그래서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저 친구 말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감사받는 행위예요. 내가 하루에 50명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50명씩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루에 50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50명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배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오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100점인데 만점 맞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낸 사람도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겸손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숨어있는 말은요. 이게 존중소통이라고 하면 되겠더라고. 자, 아까 그 아내가 친정어머니 여행 좀, 응?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여보, 나 이거 입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5년 전에 조금씩 적금 뛴 게 있었나 봐. 이거 오늘 만기라고 나한테 주네?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없는 신잡고 다다음 달에 장모님 칠순 팔순이신데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어디 좀 이렇게 여행 좀 한번 시켜드리면 어떨까? 이 얘기를 남편이 먼저 해줘봐. 그 남편하고 살고 싶잖아요. 왜요? 감동을 주니까. 대인관계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사람의 호감을 느낀다는, 호감 정도 이상의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말까지 찾아줬어. 세상에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줬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런 거. 이때는요, 섬김소통이라고 제 이름을 쳤어요. 이건 받들어 섬기는 거잖아요. 이때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감격입니다.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깊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이요, 이렇게 뭐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진 기자분들이 찍은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서 사진을 놓고 평가하는 퓰리처상이라고 있다고 해요. 기자들만의 제출하는 상. 현장 탁 찍은 거. 멈춰 있는 사진. 여기서 1등한 사진이래요. 감동을 줬대.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멈춰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는 필요가 있어요. 배경 설명을. 저기 지금 서 있는, 저게 울고 있는 듯한 저 소녀는 그 동네 집시래요. 우리말로 그냥 막 거지 정도. 남루하잖아요, 지금. 저기 좀 어르신은 이 동네에 아주 훌륭한 유지분이래요. 돈도 많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정지 화면이라 따져볼 게 있어요. 자, 저 어르신이 지금 슬리퍼를 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치가. 뺏고 있는 건지 주고 있는 건지 따져봐야 돼, 일단은. 그죠? 확실하게. 뺏고 있는 건지 주고 있는 건지. 뭐겠어요? 주고 있는 거랑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일으켰어요. 전 저 기사를 보고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어르신, 지금요 제 발바닥 좀 보세요. 쟤는 원래 저기 신발보다 더 튼튼해요. 지금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먹고 살 게 궁한데, 저거 줘서 뭐하게, 저걸 볶아 먹어, 삶아 먹어, 집에 가지고 가면 뭐 어디다 써 먹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차라리 그냥 돈 많다며 한 10만 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날 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정답을 제가 제 입에서 확 나왔어요. 정답이죠. 여러분이 제라면 슬리퍼가 필요합니까? 10만 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며칠 있다 또 나와, 신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볼까? 왜 자꾸 나오지? 보니까, 난 정답을 말했구나. 저 아이가 만약에 제 말대로, 의견대로 10만 원을 줬다. 저 어르신이, 저 아이에게. 그 10만 원 받은 아이가 저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몰라. 저 뒤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데 저걸 하나 준다면 또 몰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 사진만 보고 감동을 받을까?
10만 원 줬다면? 아니 100만 원 줘도 아닐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유 어르신 그냥 신발 신고 가셔요. 저거 그냥 가시다 무슨 못 찔리면 파상풍 걸리면 돌아가십니다.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막 이게 다 허사였어요 제 얘기. 네. 자 이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거죠. 저게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자 호감과 비호감의 판단 기준 아까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다고 한 약속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공개할게요. 호감의 법칙 전문성 곱하기 친밀성입니다. 전문성 곱하기 친밀성이 바로 호감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전문성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알바 일이든 경영자 일이든 정치가든 사회 리더든 가정에서 어른이든 학생이든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가장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아니 발휘가 될 때 남들은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축이 있죠. XY 이 격자 이론 축의 친밀성. 친밀성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놓고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친밀성도 떨어진다. 간혹 보여요. 제가 볼 때.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양초등학교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친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늘 그냥 은둔한 외톨이형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다가오지도 않고 지도 다가갈 노력을 안 해요. 밥도 혼자 먹고. 자, 그런데 전문성은 아주 높아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AI형이라고 하죠. 요즘 AI. 들어보시죠? 네. 가끔씩 나오잖아요. AI 목소리 같은 거. 거의 뭐 이제 우격다짐 내지는 뭐 아나무인 내지는 감정이 별로 없는 너무나 건조한 듯한. 그런데 반대로 친밀성은 엄청 좋아요. 그냥 어디 가든지 만나면 친해져 바로. 그런데 과연 그 친한 것이 그 단계의 친한 것이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게 없어. 그럼 짠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늘? 오빠, 언니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순종형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형에서 나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화 안 낼게. 그것도 이해할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문성이 최고로 올라가고 또 친밀성이 최고로 갔을 때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호감형이에요. 그죠? 양쪽 다 좋을 때 호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멋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안 좋고 하는 일이 엉망이고 맨날 실수만 하고 그럼 아니잖아요. 자, 요게 법칙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전문성에 대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그 외국에서 있는 큰 기계를 도입을 해서 아주 생산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기계가 탁 멈췄대요.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외국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만든 회사의 외국인 그 이 전문가를 모셔왔죠. 모셔와서 이거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가 쭉 살펴보더니 큰 망치 하나 달라고. 망치를 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어디 한 곳을 망치로 꽝 하고 때리니까 확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기계가 이상 없이. 그래서 막 박수 받았겠죠. 이제 와 최고예요, 최고 박수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계 수리비 청구서를 딱 받아들은 사장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 5,000불. 사람들이 그랬대요. 뭐 이 망치를 한 대 치는데 5,000불씩 받아. 그거 그냥 한 대 치는데 10불이면 되겠구만.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다시 썼대요. 청구서를. 어떻게 썼냐면 망치로 한 대 치는 값 10불. 어디를 쳐야지 고쳐질지 아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4,990불. 합계 5,000불. 그래, 이유 없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흔히 사회에서 전문가 고수가 되려면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하루 3시간씩 10년 걸려요. 근데 뭐 10년 안 가도 되죠. 하루 6시간이면 5년이고. 그죠? 9시간이면 2년 반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꼭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배려를 베풀면서 이걸 연구할 때 그 연구 업적이 나고 성과가 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까요? 첫인상에는 법칙이 있다. 법칙이 뭐 곱하기 뭐라 그랬죠? 전문성 곱하기 친밀성이다. 물론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하나가 있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양쪽 바퀴가 빠진 하나보다는 양쪽 바퀴가 튼튼한 마차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혼란 느끼는 분들이 한쪽 바퀴만 날 할 거야. 한우만만 팔 거야. 그러니까 우물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얘기는 지금 물 나오는 거고 내 능력 호감하고는 한쪽 바퀴만 크고 한쪽 바퀴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엔진이 크면 클수록 제자리만 뱅뱅 돌지 않겠어요? 바퀴 큰 쪽만 돌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쪽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좀 작더라도 양쪽 바퀴 균형이 맞게 키워나가는 이것이 호감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친밀감, 그래서 이 호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한 강좌 다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뭐 빼놨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남겨두고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호감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성과 또 친밀성 두 가지 네.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둘 중에서 혹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이제 감싸는 보자기, 가방 이게 네. 바로 자비심, 아, 배려심, 네. 정성, 상대방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거겠죠. 어찌 보면 진심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그 토대 위에 아. 그 토대 위에 이것이 쌓여져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늘 뭐 애쓰고는 있는데 네. 저 싫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어쩔 수 없지만 다 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네. 아, 그럼 일상에서 호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팁 같은 걸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소한 팁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일까? 누구나 인간은 360도 방향에 뭔가 잘하는 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보는 측면에서는 좀 어줍지 않고 아니다 싶어도 그럼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탁월할까? 좀 이런 호기심, 아. 관심 요걸 가지고 좀 이렇게 본다면 네. 내 눈빛이 달라지겠죠. 아. 네. 그럼 상대방을 대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진심을 다해서 대한다면 또 호감을 줄 수 있는 나한테 그거겠네요. 해코지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양심이 있다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무슨 계약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 속에 나에게 진심을 발견한다면 상대방도
변화가 생기겠죠. 네. 오늘 강연 참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강의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저도 마지막 또 저 9회전 뭐죠? 이게 야구의 그 9회 말 네. 투아웃에 네. 홈런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해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귀인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귀인을 부르는 이미지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 제목을 설정해 놨습니다. 네. 관심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